오늘은 상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도동 하면 대표적인 빌라촌입니다. 우리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이렇게 이제 빌라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주택들이 지어졌던 제가 반백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60년대 그리고 70년대에 지어진 이제 주택들 건물들 보면 이제 반백살이 넘었습니다. 대표적인 저층주거 밀집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던 그런 지역인 건데 그 지역들이 이제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촌들이 새로운 주거 벨트로 형성이 되는 그런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도동 바로 위쪽으로 해서는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한창 재개발 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량진 뉴타운과 더불어서 이제 새롭게 거대한 이 주거 벨트로 변모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소액으로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백살 빌라촌의 반격, 바로 상도동입니다. 반백살의 반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도도 높고 또 저층주거지가 밀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과 가까이 또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 개발의 압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키포인트 먼저 체크해보고 갈게요. 첫 번째 키포인트는요. 입지입니다. 여의도, 반포, 노량진 7호선입니다. 자, 이 키워드만 들어도 위치가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사님, 어떤가요? 네,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이 상도동의 재개발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장승배기역 아래쪽에 이제 위치를 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7호선이기 때문에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지도에서 보듯이 우리 여의도의 배후 주거지가 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용산하고도 대교 하나만 넘으면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 국제 업무지구라고 볼 수 있는 지금 이제 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업무지구와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노량진 뉴타운은 오래된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처음 시작했다가 이 금융위기 좀 무산이 됐다가 지금은 전 구역 1에서 8구역까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장승배기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일대가 다 이 주거 벨트로 재탄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주거 배후지이면서 또 우리 반포 새롭게 지금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 들어오는 반포의 아파트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물론 반포만큼은 아니겠지만 반포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급지로서 굉장히 이 아파트의 이 군락을 이루게 되면은 상승세가 이제 좋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작구 상도동은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단 반포 갈 때 지나가게 되는 길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해 주셨듯이 여의도랑도 굉장히 가깝고 노량진 뉴타운은 바로 또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입지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키포인트도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는요. 장승배기역 새로운 주거벨트 형성입니다. 이 주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주거지가 형성이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승배기역 바로 아래쪽에는 지역주택조합이긴 한데 상도 자이가 지금 2002세대가 들어오는 곳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일대가 지금 다 재개발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상도동의 242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승배기역 밑쪽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면적은 한 7만 제곱미터가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6만 9천 제곱미터이고요. 토지등 소유자,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720명입니다. 용적률을 300%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1,498세대, 그러니까 1,500세대 정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720명이 1,500세대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은 그런 모어타운 사업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개의 소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3년도에 3차 모어타운 대상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7월이죠. 관리계획 승인이 그러니까 승인되었고 고시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 소구역당 어떻게 세대가 들어오는지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그런 분양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는 그런 초기 재개발이지만 확정이 되어 있는 모아타운 사업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일대로 보면 빠짐없이 좀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구역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되는 부분도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242 일대 모아타운은 상도 14구역하고 이제 접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도화공원이라는 게 이제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런 도화공원을 연결하고 공공 보행 통로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 주거벨트가 탄탄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밑에 쪽으로 가보면 상도 14구역입니다. 네, 상도 14구역이고 244번지 일대입니다. 21년도 12월에 신통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찌감치 선정이 됐고요. 23년도에는 기획안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24년도 작년에는요, 정비구역 지정됐고 정비계획 결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추진 예정에 있고요. 이 모아타운 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모아타운 역시도 신탁 방식으로 추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면적은 5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846명으로 조합원 수가 846명이고요. 이제 1,200세대가 조금 안 되게 되는 곳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용적률은 250%고요. 29층까지 지어지면서 13개 동으로 구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밑쪽으로 가보면 이 일대에서 가장 이제 면적이 크고 규모도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도 15구역입니다. 279번지 일대이고요. 면적은 14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여기는 15구역은 14구역과 마찬가지로 21년도 2차 후보지 신통기획으로 해서 선정이 됐고요. 23년도에 대상지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25년도 4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죠. 올해 6월에 또 대신자산 신탁으로 해서 신탁사도 선정이 됐는데요.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2개월 만에 굉장히 2개월 만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일대에서 가장 넓은 3,200세대가 들어오는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35층에 33개 동 대단지로 이제 들어오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속통합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도초등학교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얼마 전 6월 30일 날 6월 30일 날 다른 지역들하고 같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번지 일대이고요. 이쪽은 면적이 한 8만 제곱미터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토지 증 소유자가 954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세대는 한 1,800에서 2,000세대, 아직은 이제 정해진 건 없지만,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25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사실은 뭐 5년 전, 뭐 7년 전만 보더라도 뭐 이런 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선정되고 구역 지정이 되면서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말씀드렸던 동작 센트럴 자이입니다. 이쪽은 좀 특이하게 지역주택 조합입니다. 그래서 좀 지역주택 조합은 사실 이제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 성공 사례를 뭐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 동안 17%만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 굉장히 성공하기 힘든데 그런 만큼 우리 원수한테 소개하는 게 지역주택 조합이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지역주택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 중에 하나로서 좀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쪽은 28년도 1월 입주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용적률은 360%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장승배기역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도 굉장히 훌륭하면서 요 일대에 딱 오밀조밀하게 이 아파트가 딱 이렇게 들어오는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2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11개 동입니다. 지하 5층부터 3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20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22년도에 사업 계획 승인이 됐으면서 23년도 말에 착공 허가를 받아서 24년도부터 실제로 착공이 들어간 사업지입니다. 그래서 장승배기 일대로 해서 이런 주거벨트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장승배기역 요 일대에 또 우리 동작구 행정타운이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은 이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곳인데요. 이쪽은 이 우리나라 첫 번째인 관상 복합 청사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플라자와 같은 상가, 푸드코트가 있으면서 위에는 동작 그 구청, 청사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44,000제곱미터의 이런 규모이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이제 위치를 해 있고 역에도 연결이 되면서 행정타운 플라자가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장승배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도 형성이 되면서
예, 위쪽으로는 노량진 뉴타운, 또 아래쪽으로는 상도동 재개발, 그리고 이 장승배기역의 상권이 좀 형성되면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새롭게 도약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장승배기역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이제 주거벨트 위주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 어렵다는 지역주택조합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네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다음 또 키포인트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키포인트가 총 5가지인데 지금 3번째 키포인트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서부선 개통입니다. 지하철 노선도,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주로 이제 동쪽에서 서쪽 이렇게 간다면 이거는 남에서 북으로 중간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노선 같던데요. 맞나요, 이사님? 아,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를 너무 잘 잡아주셨는데요. 이게 횡단이 아니라 종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우리 노량진 뉴타운도 9호선, 1호선이 이제 가로로 좀 나 있고, 그리고 7호선, 노량진 뉴타운과 그리고 이 상도동 이 사이에 있는 7호선도 가로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을 장승배기역하고 노량진역을 이렇게 종단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편리함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 그런 노선입니다. 서부선입니다. 서부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전역에서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렇게 쭉 서쪽에 이런 종단하는 그런 노선인데요. 2008년도에 세전역에서 장승배기역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도에 장승배기역을 넘어서 서울대 입구까지도 예정이 늘어났고 한강을 넘는 그런 경전철입니다. 그리고 19년도에는 서울대 입구에서 이제 관악산역까지 신림선을 통해서 관악산역까지 이렇게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19년도에 창릉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고양시청까지도 이 세전역에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으로 보면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지금 이제 개통이 된 신림역, 관악산역까지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창릉부터 시작을 해서 고양시청부터 시작을 해서 세저를 거쳐서 중간에 뭐 신촌, 광창 그리고 노량진, 장승배기, 서울대 입구 지나서 이 관악산역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노선입니다. 지금 계획 목표는 31년에 개통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요 지도에서 보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장승배기역도 지나가고 노량진역도 지나가게 되면서 이쪽에도 이제 역사가 하나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도동의 재개발의 그런 계획과 그리고 이 서부선에 만나서 굉장히 이제 교통이 편리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탈 때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로지르는 노선이 생긴다면 이동 시간 단축에 그야말로 획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고요. 일단 개통 목표는 31년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부선에 대해서 또 만나봤습니다. 다음 키포인트 만나볼게요.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노량진 뉴타운 정말 살펴보면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보면은 노량진역과 그리고 장승배기역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이 노량진역 위쪽으로 해서는 이제 한강 쪽이 있고 이제 여의도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에 배우 주거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 노량진 뉴타운은 사실 2003년도에 2차 뉴타운 재개발지로 이 지구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뉴타운 사업지 하면은 뭐 기름 뉴타운,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 은평 뉴타운,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10수년 전에 아파트들이 들어왔던 그런 이제 사업지들인데 이 노량진 뉴타운은 좀 예기치 않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만나면서 이제 많은 부분이 무산이 됐다가 지금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노량진 뉴타운은 이제 원조 강남이라고 불리는 이 영등포와 함께 개발이 됐던 이제 아주 오래된 그런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인 만큼 이제 낙후된 곳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서부선 철도가 요 위쪽으로 지나가면서 난개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인구도 그 이제 증가가 됐으면서 슬럼화 그리고 고시촌 이런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2003년도에 뉴타운 재개발로 지구 지정이 됐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이 무산이 됐고요. 지금은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2012년도에 전부 완공 예정이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미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이 전구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6구역도 이제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2구역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앞으로 이제 5년 뒤, 6년 뒤 뭐 되면 아파트로 이제 계속 들어올 예정인 그런 뉴타운 사업지가 바로 노량진 뉴타운 사업지고요. 요 밑쪽으로 해서는 이제 장승배기 역에 이제 동작 행정타운도 있고 또 밑쪽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도동의 재개발지와 더불어서 요 이제 노량진 그리고 밑에 이제 상도동까지 하면 한 2만 5천 세대의 그런 아파트의 주거 벨트로 나중에 형성이 될 그런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1구역은 1구역이 여기 이제 위치를 해 있는데 가장 큽니다. 2,992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0세대가 조금 안 되고요. 21년도에 건축 심의 완료가 됐고 23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사로 선정이 돼서 이름이 ODL으로 지금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이제 뭐 착공 들어가서 아파트가 되면 정말 이제 뉴타운이 이제 형성이 되면 좋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네, 2구역입니다. 과거까지 이제 가장 빨랐던 그런 사업지인데요. 411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승배기역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역세권 개발 사업지이고 21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가 됐고요. 22년도에 이주하고 24년도에 철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앞두고 있고 27년도에 입주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오른쪽 위쪽으로 해서는 이제 3구역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 3구역은 1,000세대가 좀 넘고요. 21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구역과 더불어서 이제 포스코 ENC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4구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구역은 이제 3구역 밑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844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요. 22년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으면서 23년도 이주하고 24년도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조만간 착공을 통해서 네, 시공사는 이제 현대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5구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구역 바로 옆쪽에 위치를 해 있는 곳이 바로 5구역인데요. 740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21년도에 사업 시행가가 완료가 됐으면서 대우건설 시공사로 선정이 돼서 서밋 더 트레시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네, 6구역 가장 빠릅니다. 라클라체 자이언트 파인인데요. 한 1,500세대가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21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으면서 25년도 3월에 SK랑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지금 정해져 있고 올해죠. 올해 6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들어갔고 착공이 들어가면 일반 분양이 이제 바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일반 분양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노량진 뉴타운에서 첫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는 6구역이었습니다. 네, 7구역은 6구역 이제 왼쪽으로 좀 밑쪽으로 위치를 해 있습니다. 614세대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8구역은 위쪽으로 영등포고등학교 위쪽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1,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에서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요. 아크로 리버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년도에 관리 처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듯 1구역부터 8구역 좀 늦었지만 우리 2003년도에 뉴턴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된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늦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고 여기 이제 10,000세대 정도가 10,000세대 좀 넘게 들어오고 또 장승배기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쪽에는 또 상도동의 그런 재개발들이 지금 활발하게 초기 단계이지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해서 한 25,000세대로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향후에 정말 신은 이제 부촌으로 좀 거듭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1구역부터 이제 8구역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그 지역들을 볼 때 미래를 생각한다면 인근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 키포인트로 인근 시세 체크를 잡았는데요. 어떻게 좀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상도동에서 우리 장승배기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사실 분양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량진 뉴타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상도동에 그런 이제 재개발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분양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량 뉴타운과 그리고 상도동의 재개발지가 이제 아파트로 되는 곳으로 이렇게 구역 이렇게 예쁘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가 다 이제 빌라들로 혹은 이제 단독주택지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주거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별로 없는데 실제로 제일 그래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를 좀 살펴보면은 10년 차
신년차 아파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승배기역 근처에 있는 상도 파크자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산 아파트도 이렇게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 10년 차이고요. 10년 차이고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상도 파크자이는 지금 실거래가 18억 정도 되어 있고,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승배기에서 조금 이제 떨어진 도보권에 있는 그 두산 아파트를 좀 살펴보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이제 뚫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은 요 인근 아파트가 좀 띄엄띄엄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중에 이 노량진과 그리고 상도동에 이런 주거벨트가 다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이제 가격대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근 시세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시세를 통해서 앞으로 상도동의 미래 가치도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키포인트가 총 이제 5가지였잖아요.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입지였습니다. 상도동, 여의도와 반포, 노량진에 둘러싸여 있는 입지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상도동인데요. 환골탈태한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도동도 사실 어떻게 좀 변모할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좀 기대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장승배기역 주변으로 이제 주거벨트 형성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장승배기역 여러분도 혹시 지나가 보셨나요? 자주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번 지나가 보셨다면 어떻게 또 바뀌고 있고 바뀌었는지 좀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신축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초기 재개발이지만 확정이 되어 있는 모아타운 구역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어렵다는 지역주택 조합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사업성이 좋고 미래 가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서부선 개통이었죠. 서울 지하철 노선 대부분이 이제 동서로의 횡단이라면 서부선은 남북으로의 종단이라서 그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횡단의 단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노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031년 목표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키포인트는 노량진 뉴타운이었습니다.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량진, 예전의 노량진이 아닌 정말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동안 가치가 꼭 막바지여서 지금 상승됐다기보단 진행되는 동안 쭉 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뤄내고 있던 노량진 뉴타운인데요. 앞으로도 더 상승을 해서 우리가 들어가기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노량진 뉴타운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인근 시세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동작구 상도동을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보시다가 이제 상도동이 이런 곳이었나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좀 오래 걸렸지만 상도동은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좀 예측하세요? 잘 진행이 될까요? 네, 최근에 이 서울에 이제 재개발들 이제 살펴보면 정말 많이 재개발들이 선정이 되고 구역 지정이 되고 이 초기 단계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드는 생각이 이게 정말로 다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끔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재개발은 이 부동산 이 흐름과 부동산의 그런 이제 상승장, 하락장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상황하고도 굉장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무산됐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굉장히 많이 무산이 됐던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이 서울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허가권자가 서울시청,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청의 기조와도 굉장히 이제 관계가 깊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서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이 부동산 상승장, 상급지 위주로 해서 아파트장 굉장히 좋고요. 그런 만큼 규제책이 나올 정도로 지금 좋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무난하게 갈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 이제 관청의 입장을 살펴보면은 이 서울시 입장은 정말 재개발을 많이 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 좀 한동안은 재개발을 막는 그런 입장이 한 7년 동안 길었기 때문에 그때 무산됐던 그런 재개발 사업지들, 그리고 그때 또 해야 됐던 재개발 사업지들이 껴서 지금은 정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관청의 기조가 재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체적인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 보면 이 서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는 넘쳐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다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서울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공급을 하려고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그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 집의 개수가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요자들이 찾고 있는 그런 신축의 아파트들은 분명히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들은 무산이 될 게 아니고 더 잘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에 그런 당위성들을 전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옛날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